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심적, 물적 피해 및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등에 대해 마왕과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활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welcome. 그나저나 저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올겨울에는 눈이 오질 않아가지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눈이 이렇게 안 와도 뭐 내년 농사나 이런 데 지장이 참 많다면서요. 근데 뭐 이게 겨울 가뭄이라 티가 안 나는 거지. 사실 지금 눈 본 지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지난번 크리스마스야 저기 메리 화이트 얼어 죽을 하여간 그런 크리스마스 되면은 우리는 염장암 걸리니까 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는 눈 오라고 굉장히 기도해야 될 판이에요. 그럼 스키장에서 그 인공 제설기 가지고 눈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진짜 눈이 그래도 좀 온 다음에 그 위에다 뿌리고 또 위에 덮치고만 이러는 거지. 그건 눈 완전히 그냥 한겨울 내내 짤없이 안 오는데 거기다가 인공 제설기로 그거 뿌리면 이렇게 쭉쭉 타고 스키 타고 내려가면은 완전히 빙판처럼 딱딱하게 굳잖아요. 넘어지면 그대로 박치기 충격이 진짜 심하게 오더라. 아직까지 골반이 땡겨가지고. 아니, 내가 탄 건 아니고, 그냥 요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누라 스키 타라 그러고 나는 옆에서 구경했는데, 구경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스키장 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독감이 떨어지지가 않네. 이번 독감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독감에는 이 콧물,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도 심하지만 근육통, 온몸이 몸살 걸린 것 같은 그런 것도 따라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골반 아픈 것도 그런 근육통의 일환이지, 스키 뭐 그런 건 아니고. 파트 1 좋아하시네? 가짜 기침 뭐지? 왜 더듬어? 한 300번도 더 들어왔잖아. 뭐 이런 얘기를. 너무 하시네요. 제가 지금 고스를 4년째 진행하면서 땡땡이를 몇 번이나 쳤다고? 몇 번 쳤더라. 이런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네, 그동안에. 왜 마왕이 아프다는 걸 듣고 몸조리 잘해 보다는 이 인간 오늘 제끼는구나, 데프콘이 당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나 이상한 거 아니지? 이제 못 믿어. 정말로 감기인 거야? 콧물이 감기였다니까요. 진짜 목소리가 나오질 않대요. 그게 완전 못 가주셔가지고. 땡땡이 아니야? 감기라면 낳고, 땡땡이라면 마음보다 데프콘이 꽃미남이라고 인정할 거야? 뭐 인정을 하든 말든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발 아프지 마, 뭐 이런 반응이 일부 있는 반면 대부분은 못 믿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애인들끼리 주고받는 평상시 대화 중에서 약간 낯가진스러운 얘기 중에서 자기 나 믿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응? 나 믿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그런 나 사랑해보다는 나 믿어? 이런 얘기가 또 심근을 울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 믿으세요? 아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별로 서운하진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마누라도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가끔 오빠 믿어? 아니? 딱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심한 독감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그런 독감으로 사흘간 진행을 못하면서 오늘 드디어 컴백 특집
방송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평소 하던 대로 가는 건데 오늘 첫 곡은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퍼의 노래 Honestly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지금 저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Honestly, I believe in you. 나 진실하게 당신을 믿어요. Do you trust in me? 당신은 나를 믿어주시나요? 에? 가사 이해치 않습니까? 이거를 평소에 완전 듣고 있으면 목소리는 이제 비슷한 톤이지만 김경호가 이 노래는 더 잘 부르는데 별로 이렇게 그렇다지 좋은 노래는 아니었는데 리프트 타고서 스피커에서 이 노래 나오는데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 그래가지고서 이거 방송에서 돌아가면 틀어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을 꽁꽁 닫아 걸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번 그렇게 꽁꽁 닫은 마음 열기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나를 속이거나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대신에 나를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이럴 사람들도 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또 누군가 당신을 속일지라도 어쨌든 마음의 문을 걸어 닫아서는 안 되겠. 지금 유리창에 어디서 돌 같은 거 날라온 것 같은데? 우리 스튜디오 뒤편이 바로 여기 아파트인데 MBC 뒤에가 지금 짱돌 같은 거 하나 날라오지 않았어? 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마음의 문을 닫아 걸거나 그러지는 말자 라는 뜻으로 보내드린 노래 스트라이퍼의 Honestly였습니다. 여러분 절 믿으시나요? 사이버대학교 진학을 고려하신다면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연간 400여 강좌와 14개 대학 명교수가 제대로 가르칩니다.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등 14개 명문의 지적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열린 사이버대학교. 명문이 키우는 명문, 열린 사이버대학교. 열린 사이버대학교? 지금 당장 접속해야지. 예, 지금 MBC 뒤편에서 저희 스튜디오 향해서 돌 던지고 계신 분이요. 저기 사정은 이해하는데 저희 프로그램 사정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경비 서고 계신 분들은 경비 용역 회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막 사법 처리하려고 들고 그럴 거예요. 그 진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위험하니까 예, 그 좀 조심하세요. 이걸 효과라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우주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효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임PD 도대체 언제쯤 되면 사기가 좀 늘겠어요? 에? 알면서 속아주고 속았다는 거에 또 속아주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다크 보스 마녀가 이런 아주 고스 식구의 이제 달통한 경지에 오른 그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몰라 난 이래서 마왕이 너무 싫어? 에이 휙휙 돌 던지는 소리. 광고도 사기로 들린다? 야, 이러면 광고주들한테 지장이 있는데. 하도 거짓말을 듣다 보니까 광고도 사기로 들리더라. 그럼 이 방송에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데 3일 동안 4kg가 빠졌답니다. 콧물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네. 계속 이쪽으로 이제 후퇴해서 정말 감기 걸린 쪽으로 몰아가자 하는 수 없다. 광고 떨어지겠다. 죄송합니다. 나은지 알았더니 뭐 상당히 그 후유증이 좀 남아있네요. 러시안 룰렛 라면의 피드백 되겠습니다. 러시안 룰렛 라면을 모르는 신참 식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러시안 룰렛 라면이란 냉장고 안에 몇 번째 칸에 오른쪽에 끝에 두 번째 있는 물건이라고 마음속으로 5개 정도를 지정한 후 그래서 이 비겁한 마음과 싸워나가면서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집는다.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이면서 그걸 넣는다, 끓인다, 먹어본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또 정직함과의 싸움.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이거는 정말로 아무도 못 막습니다. 자기가 열망하는 건 뭔가 따로 있는데도 나는 나에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속이고 자기를 배신하고 이럴 수 있어도 나는 나를 속일 수 없다고 믿지요. 데카르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기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당인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까르테린지 그 아저씨가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요. 그것까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나 자신을 사기를 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억지로 환경에 끼워 맞춰서 얼마나 나 자신에게 변명을 많이 갖다 대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핑계가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러면 자기 변명하는 데는 사람은 항상 강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사실 지금 자기는 상처받았는데 엉엉 울어야 되는 게 맞는데 후후후 이런 거 견딜 수 있어. 물론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나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혹은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외면하고 이런다는 사실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에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속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러시안 룰렛 라면을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 아까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칸이었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후추통만 그득 들었거든요. 세 번째 칸이었지라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속인다든가. 그 다음에 적당한 타협. 이건 좀 심하다. 생강덩어리인데 좀 딴 걸로 가자. 옆에 있는 걸 집으면서 물러설 때, 세상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이 부딪히는 싸움과 역경과 거기서 물러서게 될 겁니다. 스키잡 앞 병원에서 보셨어요? 마음 아팠던 거 맞아. 나 병원에서 마음 봤어. 스키장 앞 병원에서 봤는데 스키 타다가 나이트 갔다가 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서 그래서 입원했었대. 나이트는 안 갔는데 스키장에서 누가 미쳤다고 나이트가 통통 비었는데. 스키장은 어저께 이제 거의 날 때쯤 돼가지고 바람 좀 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잠깐, 진짜로 잠깐, 우선 러시안 룰렛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난 아예 그런 게임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시작했고, 이게 그러니까 러시안 라면 얘기 나오다가 러시안 룰렛 게임 정말로 얘기를 했었죠. 권총이 총알이 6발이 들어가는데 촥 소리 나고 총이 발사가 안 됐다. 자, 네 차례. 딱 줬는데 촥 발사가 안 됐다. 이제 확률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발째 일로 줘. 촥. 자, 이제 확률은 무려 33%입니다. 자, 건네줬습니다. 촥. 4번째까지 안 나왔습니다. 6발 중에서. 이제 딱 2발이 남았습니다. 자, 일로 줘.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촥. 짠. 50%가 아니고 100%가 됐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권총을 주는 순간 상대방이 100%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 머리에다 대고 땡길 것이냐? 이게 이제 게임의 룰이니까 원래대로 따진다면 촥 하고 5발째에서 총알이 안 나온 곳으로 이미 쟨 죽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현명한 놈이라면 촥 5발째에서 자기 머리에 총알이 안 나온 다음에 내가 대신 쏴줄게. 왜냐면 네가 죽는 거 맞으니까. 팡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당신이라면 게임에서의, 물론 목숨을 건 게임이니까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섬뜩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존엄을 지키면서 상대방이 게임의 의무를 완수할 것을 믿고 자 100% 이제 너 죽어라. 그리고 권총을 딱 건네주시겠습니까? 혹시 이제 확률 100%인 이 권총을 자기 머리에 들이대는 대신 날 겨냥하고 쏴버리지 않을까? 일단 인간이라면. 이 마지막 말이 이게 상당히 센 말입니다. 인간이니까. 평소에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였던 인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안 룰렛 6발짜리에서 5발에서 불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게임의 약속에 관한 문제. 그렇지만 목숨이 걸렸는데 이 총을 건네줄 것이냐, 내가 쏠 것이냐, 건네주면 적에 날 쏠 것이냐. 난 아예 그런 게임을 시작하지 않을 거야. 만약 시작했고 아직 총알이 나오지 않은 채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총이 나에게 온다면 난 눈물을 흘리면서 상대방한테 무릎을 꿇고 빌 거야. 살고 싶다고. 아니면 총을 쏘는 신용을 하다 혼자라고 말 거야.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무튼 끔찍한 게임인 것 같아. 그리고 막 나 어제 러시안 룰렛 커피 타서 마셨어. 인진 쑥물에 소금이 들어간 커피. 끝내주더만. 인진 쑥물이란 건 뭡니까? 쑥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 쑥 쪽의 물이겠지. 쑥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은 커피. 사실 커피에 소금을 넣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막 러시안 룰렛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러시안 룰렛은 한순배가 돌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리볼버에 한 발을 넣고 서로 한 번씩 방아쇠를 당긴 후에 총알이 안 나오면 다시 리볼버를 돌린 후에 다시 시작.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왕이 하는 말과 같이 될 걱정은 없임. 러시안 룰렛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메스포라다도 한 발 쏠 때마다 실린더를 착 돌려가지고 다시 주고 착 돌려서 다시 주고 해서 매번 6분의 1 똑같은 확률로 만든 다음에 돌린다라는 얘기인데 안 그러고 연속으로 쪼여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짜요? 어느 영화에 나오지? 연속으로 척척척척척척 이 실린더 안 돌리고 그냥 계속하는 디어헌터. 디어헌터에 그렇게 나와요? 네. 디어헌터에서 중간에 나와? 네. 물론 그러면 이제 안전해지면서 최악의 그런 상황은 안 생기죠. 물론 안전하진 않죠. 언젠가 튀어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촥 돌린 다음에 주고 촥 돌린 다음에 해가지고 계속 쏜다. 예, 안 그러고 한 발 한 발 쪼여가기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거. 러시안 룰렛 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냉장고 위치를 치사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예상하고 찍었거든. 맛있는 거 넣으려고 대충 위치를 냉장고 맨 위에 왼쪽 계란을 노린 거고 냉동실 쌓여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거 만두 노린 거고 김치 냉장고 맨 위에 거 떡이 들어있겠지. 냉장고 맨 위에 하나 아래 맨 오른쪽 치즈. 냉장고 두 번째 왼쪽에서 세 번째 거. 이건 뭐 있겠지. 그리고 찍었다. 1, 2, 3, 4 이렇게. 그러면 계란, 만두, 떡, 치즈, 라면. 후합판에 뭐 흔히들 라면집에서들 특히 여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구성의 라면이 되겠죠. 그래서 했다. 1번은 예상대로 계란이 나왔어. 2번은 호두가 있더라. 만두 대신에. 3번은 먹다 남은 단팥빵이 나왔어. 4번이 돈가스 소스가 나왔어. 5번은 먹다 남은 장어가 나왔어. 이만하면 훌륭하네. 호두, 견과류에, 계란에, 장어. 장어 위에 원래 달짝지근한 소스 뿌리니까, 돈가스 소스 해가지고서, 단팥빵은 좀 그렇지만, 단팥빵도 괜찮은 게, 스프에다 빵 찍어 먹는 경우 얼마나 많냐고요. 이거 훌륭한 구성인데 뭐.
지금 끓이긴 끓였어. 물하고 돈가스랑 섞어가지고. 난 그냥 다른 식구처럼 잘게 썬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냄비에다 쳐놓고 끓였거든. 기름이 심하게 뜨더라. 빵이 지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토하진 않았어. 라면 국물이 지존이야. 씁쓸하기도 하고 리마리오급이었어. 어째서 냉장고에 저런 게 들어있는지 결국 라면 못 먹었어. 도저히 한심해. 의지박약이야. 이렇게 보낸 식구는 코 훌쩍거리는 우리가 귀여워요? 가와이? 각고이 마왕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쟁 시대에 무슨 어디 가서 취직하고 어디 가서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뭐 각박한 사회생활에서의 경쟁력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끓였으면 먹어야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나와바리 내다바인데요. 러시안 룰렛 라면을 듣고서 나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결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니까 1. 냉장고 문 쪽 맨 윗칸 2. 냉장고 오른쪽 구석 3. 냉동실 왼쪽 4. 냉장고 문 쪽 맨 아래 칸 6. 5. 냉동실 오른쪽 구석. 자, 확인해볼까? 1. 아무것도 없다. 2. 오른쪽 구석 아무것도 없다. 3. 왼쪽 안쪽 구석 아무것도 없다. 4. 문 쪽 맨 아래 칸 아무것도 없다. 5. 냉동실 오른쪽 구석 아무것도 없다. 되게 슬프네요. 나와바리네다의 자취예요? 보통 이게 자취 상황인데. 6. 김 빠진 사이다 1.5리터에 3분의 1이 남아있더라. 또 그냥 슬퍼졌다. 사이다라면 괜찮겠네요. 핏빛 굶주림의 러시안 룰렛라면. 비겁하게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냉장고 앞에서 메모해가지고 예측하고 측정하고 냉장고 안에 대략 뭐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사회생활 실제로 나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옵니다. 냉장실 문짝 맨 위 왼쪽에서 두 번째 당근 계란을 노린 거고. 보통 냉장고에 딴 거는 막 위치가 바뀌어도 요새 냉장고는 계란 그 동그랗게 딱딱딱 집어넣게 돼 있는 그 위치 정도는 다들 기억을 하니까 식구들이 비겁하게 다들 계란 위치를 노리는구만요. 이런 식으로. 이 냉장고 문짝 맨 위에서 두 번째 아래 오른쪽 딱 적어서 메모를 했어. 내가 찌개 쓰고 남은 기름 제거 참치 통조림을 노린 거고, 냉장실 둘째 칸 오른쪽 맨 앞에 세 번째 김치가 있길 바랬고, 소시지에다가 뭐 내 머릿속은 냉장고 내부를 완전히 그려가지고 철저히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 예상은 야채와 김치를 곁들인 소시지 플러스 참치 플러스 계란의 고단백 특제라면을 생각했거든? 근데 누가 냉장고 내부를 싹 바꿔놨더군. 난감하더만. 1번 계란은 어머니가 요리하고 노른자위만 남은 말라가는 계란. 그래도 계란이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시선을 참치 통조림이 분명히 있던 자리로 옮긴 순간 와사비. 허걱 X됐다. 순간 불안하더군. 고추냉이가 뭐예요? 와사비를 우리말로 고추냉이라 그래요? 오. 고추냉이. 이름 예쁘네? 고추냉이. 거기 간장에다가 고추냉이 좀 풀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익으면
와사비 뭐 이런 말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겠다. 고추냉이. 아저씨 그 초밥에요. 저는 그 고추냉이 조금 빼주세요. 저는 그렇게 코 매운 것까진 싫거든요. 에휴, 고급 생선은 그렇게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간장에 고추냉이 그냥 좀만 해가지고 톡 쏘게 해가지고 그 생선 살맛을 봐야지. 초장에 푹푹 찍어 먹으면 그저 자버나 그렇게 먹는 거지. 고급해 먹을 땐 누가 그렇게 먹니? 돈 아깝게 쓰리. 이런 게 다 이제 고추냉이의 이해가 되네요. 근데 와사비가 와사비지 뭘. 어떡하라고. 와사비는 이제 국제어인데. 와사비라 그러면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프랑스 사람도 알아듣고. 고유명사 그건데. 와사비를 고추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면 우리가 이북 사람들 아이스크림 가지고 얼음 보숭이 그럴 때 약간 풋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얼음 보숭이란 말 참 예쁜데. 그죠? 얼음 보숭이. 되게 예뻐요. 아이스크림을 우리말로 바꿀 때 그렇게 예쁘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거는 뭐 북쪽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는 하지만 참 잘 만들어진 해석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풋하고 우는 거는 약간 뭔가 그 강박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이 외래어 싸그리 배격 뭐 이러는 좀 강박 아니냐라는. 그래서 와사비가 고추냉이다. 외우기는 외워놔야겠다. 고추냉이. 고추냉이. 맛없게 들린다. 와사비. 그래서 와사비 튜브형이야. 새로 사서 포장도 안 풀은 통통한 자태를 자랑하는 튜브형 와사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뒷골이 빡 땡기더라고. 보는 순간 김치와 섞이면 너무 매운 게 아닐까 생각하여 김치가 있을 냉장실 둘째 칸 오른쪽 맨 앞에서 세 번째를 딱 봤는데 생뚱맞게 피자 오두막에서 주로 주는 서피스 삼총사 있지. 피클, 핫소스, 파마산 치즈. 그러니까 포개져 있더라고. 피클은 유통기한도 지났더만. 단념했지. 도전한 거 끝을 보자고. 야채 보관고 딱 노리고 정해놓은 거 야채는 없고 크림치즈라고 빵에 발라 먹는 게 있더만. 몇 달 전에 사가지고 크림치즈 산데 없었다 그러고 난리쳤던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상하지 말았기를 바라면서 열었는데 물하고 치즈가 완전히 이분화돼서 분리돼 있더라. 상하진 않았는데 믿음직스럽진 않더라고. 자, 그 다음에 소세지를 노렸던 자리엔 웬 고춧가루가 왜 내 행동실에 왜 고춧가루가 있냔 말이야. 무슨 최루탄도 아니고. 아니 누가 짜가지고 미리 세팅한 것처럼 와사비에 핫소스에 고춧가루. 그것도 밥 공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양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그냥 나더라. 그러고 나니까 아까 모험하기로 한 게 너무나 불안하더라고. 마지막에 하나 안 정했잖아. 예상이 격중했어. 반찬통에 흰 줄이 쭉쭉 간 생청국장이 나를 비웃고 있더라. 최악이구만. 마치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냄비를 들고 비장하게 재료를 나열했지. 물은 1인분에서 반컵 정도 더 넣었어. 매운 게 걱정돼서도 그렇고 들어가는 양이 들어갈 게 되게 많더라고. 끓는 물에 라면 스프를 넣었어요. 아니 이 상태에서 라면 스프를 왜 넣어요 지금. 에? 딴 것만 해도 지금 살벌한데 이 경우엔 스프를 완전히 빼고 버텨야죠. 생청국장 4숟가락을 넣고 반 공기에 고춧가루를 몽땅 넣었어. 먹기도 전에 재채기 시작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해서 면을 넣고 그 위에 핫소스 5봉하고 치즈가루 4봉을 뿌렸지. 보기는 좋더라고. 빨간 국물에 동동 떠서 잘 안 섞이는 그 핫소스의 선홍빛.
그 속으로 노란 치즈 가루들. 멋진 그래픽이었어. 응? 좋았어. 거기다가 와사비 한 튜브를 몽땅 풀었어. 휴지 줘. 한 튜브를 몽땅 풀었어. 근데 물러서지 말라고 제가 막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융통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와사비 한 튜브를 몽땅 다 넣을 이유까지 몽땅 다 넣을 것까지 있었을까요? 숨 좀 쉬자. 아니, 코는 내가 풀었는데 왜 그쪽에서 훌쩍거려요? 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죠? 방송 중에 DJ가 그런 말 안 했다고. 내가 한 걸로 해야 사람들이 땡땡이 안 친 걸로 인정이 되지, 지금. 광고주 떨어져 나오게 생겼는데, 아까 그 말 치명 터지잖아요. 광고가 사기로 들린다고. 누가 광고를 넣겠어, 우리 프로그램에. 제가 푼 거예요, 코. 거기에 피클을 잘 올리고 고민했어. 피클 국물을 넣어? 이걸 버려? 국물을 버리는 건 도리가 아닐 듯해서. 아니, 이 정도면 한 5인분 나왔겠는데? 완벽했어. 적어도 보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계란 노른자를 올려 꾸미니 괜찮았다고. 근데 크림치즈를 입고 있었던 거 있지. 그래서 눈 딱 감고 한가운데다 풍덩! 물과 치즈는 녹는 듯 하더니 이상 비스무리한 가루가 둥둥 뜨고 아무튼 이젠 보기마저 싫더라고. 옛 어른 말씀에 먹는 거 가지고 장난하면 천벌 받는다라더니 내 마왕의 썰에 속아 넘어가 버린 나로선 그게 장난이 아니었거든. 심호흡 한번 딱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어. 오래 끓여서 그런지 치즈 때문인지 끈끈한 국물이 나를 반기는데 심호흡을 한번 하고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면을 딱 넘기는데 한 젓갈 딱 넘기는데 고춧가루 플러스 핫소스 플러스 와사비의 공식은 이퀄 최루탄위두만 다행히 치사량은 아니었는지 이러다 다시 평정을 되찾았어. 오기가 갑자기 확 생기더라. 다 먹어치우리라. 끈끈한 치즈 덩어리와 피클은 하나가 돼서 포장할 때 쓰는 그 랩을 씹는 맛을 연출해냈고 그 사이를 청국장 콩알들이 면과 엉켜 올라오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어.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지. 변기에 버리기엔 너무나도 부적합한 눈물 없이는 못 볼 그런 국물도 한 방울 안 남기겠다. 그리고 발버둥을 쳤더니 고춧가루와 와사비 덩어리를 입은 청국장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더만. 다 먹고 나니까 한여름을 겪고 난 듯한 그런 무기력함과 눈물, 땀, 콧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은 건 이거야.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절대 마왕의 썰에 현혹돼서 몸을 망치지 말자. 배 아파. 이 뒤에 지금 러시안 룰렛 짜파게티 보고서와 각종 사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실제로 다 실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똑똑한 무리들, 영악한 무리들, 그리고 참 사회를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라디오 DJ가 던진 이 썰을 그리고 선동에 속아서 미치기 직전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라면을 국물까지 먹고 그 다음에 계속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상 살아갈 맛이 나요. 왜 이렇게 즐거운 거죠, 전?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쾌감이 몸을 엄습하는데, 우리 고스 에어로빅 할 때 혓바닥으로 콧구멍 파기했을 때 의견 근무하면서 몰래 리시버 끼고 듣다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파고 있을 때 지나가는 차들에서 다 쳐다보면서 웃는 게 고스 들으면서 저기 하고 있다. 예, 우리는 같은 바보들을 만났을 때 이런 안도감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한 템포 더 늦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로구나. 세상에서 꼭 한 단계 앞서면서 뭐 남하고 뭐 경쟁으로 삶을 파악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각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만 세상에 우리 같은 바보들이 아직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대한 우리는 안전판인 거죠. 어때요? 멋지게 미화했죠, 지금? 이걸 우린 그렇게 부릅니다. 미화. 김미아 씨 말고 그냥 미화. 왜냐면 내용상으로 경고 먹을 것도 결론만 DJ가 잘 정리하면 방송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 주거든요. 되게 좋은 결론, 인간적인 결론, 휴머니즘, 약간 발전적인 결론 이런 걸 유도하면 대충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어때요? 이 결론 좋았죠? 되게 위선적이다. 저기 노래. 에잇. 이 밤이 오면은 난 꼭 할 일이 있네. 그대와 함께 난 꼭 할 일이 있네. 사랑 자, 이 밤이 지나면 꼭 할 일이 있죠. 러시안 룰렛 라면을 끓여 먹는 거야. 타카피의 슈퍼스타. 하늘별을 바라보는 것. 쉽게 사랑도 주고 쉽게 헤어지지만 나 그대에게만은 날별을 보여주는 것. 흘리던 시절부터 오래 꿈꿔오던 일 그 꿈을 난 이루고 말래. 밤하늘에 취해 흔들리는 사람들 가끔 부럽기도 하지만 나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난 지켜준다네. 밤하늘만 있으면 돼. 별과 달만 있으면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밤하늘 없어도 돼. 별과 달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Here we go. 별은 보이지 않은 호 먹구름 아니네요. 아하 울고 싶어라. 하늘이 너무 미워라. 하지만 그대 눈에 작은 별이 떠있네. 내 마음 작은 별이 되어라. Yeah, yeah, yeah. 난 지켜준다네. 밤하늘만 있으면 돼. 별과 달만 있으면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밤하늘 없어도 돼. 별과 달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의심과 욕심과 자만심에 우리 사랑 떠나려 한 적 있지. 시작보다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 나는 그때 알아버렸네. 밤하늘만 있으면 돼. 별과 달만 있으면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밤하늘 없어도 돼. 별과 달 없어도 돼. 그대만 있으면 돼. Just like a superstar. 여기까지 유치한 나의 사랑 얘기 지금은 내
이 노래 제목 봐요. 이 팀도 우리 식구라니까. 언니네 이발관에 태양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 같은 거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린 밤이 좋아요. 어디나요 난 알고 싶어요 불안해져요 그대 가버린 순간 난 외로워졌지 되돌릴 수는 없죠 그대여 제발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나 익숙해질게 여기서 있을게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가지고 싶어요 나 익숙해질게 여기서 있을게 난 외롭고 싶지 않아 그대여 제발 나를 감추려고 하지 말아요 나 익숙해질게 여기서 있을게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다 가지게 됐어요 나 익숙해질게 여기서 있을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잊어먹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임PD의 주장에 의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라면을 마음 놓고 끓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백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시간에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야참 먹기도 하고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많이들 그러지 않느냐. 아니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팅팅 붓고 이러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먹느냐. 임PD 구박하지 마 마왕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구박을 안 해?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이 부어서 누구세요?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먹고 보는 습성. 만일 지금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 가고 확실히 소화 안 되고 속 박살나고
그리고 몸에 그렇게 나쁘다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밤탱이 되면 눈 안 떠지고, 하루 종일 몸 노곤하고, 막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시간엔 자제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방송 왜 들어? 지금쯤 벌써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을 위해서, 내일 하루 생활을 위해서 벌써 잠자리에 들어서 잠옷도 갈아입고 손발 다 씻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안 흐트러지게 이렇게 밴드랑 뭐 그건 뭐지? 이 헤어캡 쓰고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도닥도닥 가가지고 입을 탁탁탁 다진 다음에 이렇게 싹 잠들어가지고서 내일 해님 뜰 때 일어나야지 그리고 이렇게 딱 자고 있겠지. 우리 식구들은 말이에요. 내일 눈탱이가 밤탱이가 아니라 무슨 탱이가 되더라도 일단 먹고 에라 모르겠다. 류의 사람들이라고요. 일단. 내일은 없다. 응?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아니 내일은 있지. 있는데 감당이 되든 말든 일단 생각을 중지시키는 거지. 거기서 뇌가 딱 중단이 되면서 상상을 하거나 내일 받게 될 피해라든가 내일 나의 힘듦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이상 생각을 멈추고 강제로 그 다음에 현재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일단 끓이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자, 러시안 룰렛 하면 다들 물 올려놓으시고요. 음반 저작권 보호법 2005년 1월 16일부터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의 일체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고 고발 조치를 당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MP3 등 파일 포맷, 스트리밍 뭐 방식을 떠나서 모든 음악 관련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는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뮤직비디오, 가사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이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돼서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서,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 노래 가창한 사람,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 인접권 단체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그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저작권 협회의 허가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넥스트 팬클럽 팬사이트에서 넥스트 노래를 올려놓으려 그래도 마왕이 괜찮댔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제 손을 떠난 얘기라는 거죠. 저작권 협회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가끔 공연장에서 캠코더 돌리시는 분들 그거 법적으로 걸리는 건데 만일 걸렸을 경우에는 내 공연 내 팬이 와서 찍는 거니까 내가 봐주려고 그러니까 당신들 그러지 마 라는 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빨리들 내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녹음기나 mp3 플레이어 가지고 와서 공연장에서 녹음하다가 걸리면은 그거 되게 큰데 그걸 글쎄 본인 공연한 사람이 아니 녹음해서 다 가져가세요라고 그러려고 그랬대도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휴, 난리가 아니네.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건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번에 바뀐 저작권법에서 대부분의 건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산 CD에서 자기가 듣기 위해 mp3를 추출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 CD에서 mp3 추출로 배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자신이 듣기 위해 CD에서 추출한 것도 막는다면 CD도 사고 자신이 mp3로 들으려면 또 돈 주고 mp3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구입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CD에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그거를 mp3로 복제한다든가 하는 행위까지는 위법이 아닌데
그거를 전송하는 거나 배포하는 거, 남이 듣도록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의 특성상 남한테 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들을 찬스를 준다는 건 디지털은 그럼 바로 그 사람한테 자 가져. 그리고 복사해서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 위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제하고 배포하는 선에서 걸리는 거지 자기 CD를 MP3로 추출하는 것까지는 합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2부로 넘어가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페퍼톤스의 윈터 스테이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 뵐게요. 아우, 이놈의 감기는 떨어지질라 뭐. Summer days are passing by. Everything is up and dry, and everyone is high tempered all day long, while the sun is high and strong. I wait for the next December. Can't forget the bells ringing. Dream about the light shining, and all the world was waiting for a miracle. Smiling faces holding hands. All my friends say the holidays away. Just another day, a sunny shiny day. But in my dreams, winter came it seems, just around the corner. Look out the window, can't you see the snowflakes? Winter's lasting all year long. Gather round jolly Holly, let's go party in my winter wonderland. Every day, every night, it seems to be incurable, my winter nostalgia. Summer days are passing by. Everything is up and dry, and everyone is high tempered all day long, while the sun is high and strong. I wait for the next December. Can't forget the bells ringing. Dream about the light shining, and all the world was waiting for a miracle. Smiling faces holding hands. All my friends say the holidays away. Just another day, a sunny shiny day. But in my dreams, winter came it seems, just around the corner. Look out the window, can't you see the snowflakes? Winter's lasting all year long. Gather round jolly Holly, let's go party in my winter wonderland. 언제 들어도 좋은 정겨운 자연의 소리 좋아하네. 좀 전에 들은 새소리는 그래도 예뻤잖아요. 런던에 처음 갔을 때 테임스강 강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영국 회사에서. 그러니까 방 2칸짜리 독신자 아파트인데 방세는 하게 비싸요. 어이씨, 뭐 이런 데를 얻어줬어. 강가의 경치가 예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강이 진짜 예쁜 거지. 테임스강, 세느강, 이거 뭐 거의 똥물에다가 개천 수준 막 이런 건데. 아니, 자고 있으면 아침마다, 뭐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브리데이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몇 층인지 찾아내가지고,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그리고, 아니, 당신들 변태냐.
밤도 있는데 왜 아침마다 이러냐.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새소리. 근데 정말로 새가 그렇게 흉하게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것도 수백 마리가 그렇게 동시에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미치지. 안 좋은 자연의 소리도 많대도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서 네티즌들의 음원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여준 음악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리고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듯 형평적으로 존재해야 할 법이라는 이름이 단지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강화해주는 형태로 변질되어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진 듯합니다. 분명 저작권법이라는 것도 법 자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이 현 시점에서 얼마나 적합하고 합당한지로부터 따져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명 음악이 유통되는 매체가 달라지고 그 경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반의 CD 판매만을 의지해서 인터넷상에서 무상으로 돌아다니는 음원을 현 음반 시장의 불황의 탓으로 돌리며 급기야는 그 제재에 들어가 네티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저작권법이 합당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방안이 분명 필요한 건데 방책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저작권의 권리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그런 음악을 간접 홍보해줄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돈이지 음악 자체로 인한 감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mp3 및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더 형평성 있게 공급 제공되고 네티즌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우리들의 힘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음악을 신청해 간접 홍보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곡을 녹음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노래도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읊어주는 행위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저 혼자 숨어서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서 감시의 눈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실형자로 만들어버릴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99%는 범법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이런 글을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반박의 글인데 일단 대부분의 내용이 다 틀린 말이고요. 아니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좀 무한하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거 법 발효되기 전에 40기가짜리 mp3 사가지고 나처럼 9,999곡 담아놨으면 여유잖아. 전 지금 실실 쪼개고 있잖아요. 한 10,000곡 가까이 담아놨더니 이제 더 이상 다운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 뭘 사든 미리 이렇게 다 피해가면 되는 걸. 예? 배신감 느껴요? 요즘 누가 CD를 사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 개정하고 관련해가지고 인터넷 안에서 있는 음악의 여러 가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쾌감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자기가 분명히 편안하게 누리고 있던 거를 야 이제 하지 마 하고 뭘 하고 있던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서 이게 수준이 내려가면 자기 생활 수준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낀다고요. 그 말이 있잖아요. 집하고 차하고는 내려 못 산대라는 얘기가 있는데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는 것만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없고 반대 경우는 기쁘죠. 작은 집 살다 큰 집 이사 가는 건 기쁘고. 근데 큰 차 타고 좋은 차 타다가 이제 꼬진 차로 타고 이러는 건 이제 힘들다는 얘기인데 근데 집하고 차는 내려 못 산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문화도 내려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거 마음대로 편안하게 듣고 막 이러고 있다가 자 이제부터는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불편함 느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그런 어떤 문화 수준이 내려가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게 이제 mp3라는 파일 형태나 디지털에서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대가 변하는 걸 몰라서 오로지 CD 판매에 의지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막는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파일들을 합법화시키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뭐 CD 살리자고 지금 이러는 거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감동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자 하는 그런 음악을 간접 홍보해줄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돈일 뿐이지 음악 자체로 인한 감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감동 받지 마시고요. 귀로 듣지 말아주세요. 홍보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음악 사랑하지 말아주시고요. 음악과 멀리 살아주시고요. 음악에서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 듣는 사람이 양쪽이 다 좋기 위해서 길게 같이 내다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음악을 사랑한다라고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은 조항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야 이렇게 하면 깝깝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이 잔뜩 차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이 네티즌들이 MP3에 대해서 떳떳하게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무 책무라는 것도 있는데 그쪽에 형평이라는 걸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맞췄느냐. 돈집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감동을 느꼈을 때는 돈을 놓고 간다라는 그 의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길거리 악사 앞에 모자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길거리 악사가 내 노래를 1분 이상 들을 때 당신은 돈을 내야 하고 그 가격은 얼마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노래를 듣지 마시오라고 그래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거리 악사의 노래를 듣고 돈을 내려놓고 가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야 그 음악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음악을 계속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후의 한 푼까지 아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당신 연주를 듣고 감동해 주는 걸로 고마운 줄 알아. 그러면은 결국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혹은 일주일 뒤 그 음악가를 못 보게 될 겁니다. 굶어 죽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음반협회인가? 협회 이름을 잘 모르겠다. 이런 대응이라든가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도 뭐 저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번에 불법 파일 제가 10,000곡 가까이 다운받으면서 시험 다 해봤거든요. 유료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보다 불편한 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고 파일을 직접 구입하러 가는데 불법 사이트보다 외려 불편하다, 편의성이. 이런 점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거 따져볼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게 있긴 하겠죠. 근데 음악 시장 자체가 붕괴되면 그러면은 새로운 음악이 앞으로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뭐 가수들의 배를 불려, 뭐 저작권자들은 다 돈에 뭐 눈먼 뭐 이걸로 몰아붙인다면, 그렇다면은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가들이나 아니면 음악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은 네티즌들을 문화 마인드에 있어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어떤 이 도덕 불감증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 폭도들로 또 매도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매도, 비방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자꾸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가. 음반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기업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고 시도를 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음악이라는 것이 판매가 되고 누군가 구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시장 자체가 붕괴가 돼서 모든 게 후레가 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 세상에 아마추어 음악가 말고는 프로 음악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음악의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 상황도 또 아주 웃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자, 어떤 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그걸 듣고 또 저렴하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냐. MP3 유료 다운로드나 뭐 이런 것도 시작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옛날보다. 우리나라에서 CD 가격이 원래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싼 그런 나라였는데, 그 대신 싱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음반에다가 한 곡, 두 곡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껴 팔기 음반 저질이나 제작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식의 조잡한 제작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뭐
프로덕션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대신에 가격이 쌌거든요. 앨범이라는 거는 외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감히 사기 힘들다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주로 싱글들 사가지고 한 장짜리 노래를 쫙 가지고 있지. 앨범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1년에 한두 장이나 사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앨범을 이렇게 청소년들이 두세 장씩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외국에서는 그 장면 보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앨범이라는 게 얼마나 비싼데 되게 부잣집 아들내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 갔더라? 라디오에 음악을 신청해서 간접 홍보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예, 틀린 말씀이십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공중파로 방송이 될 때는 이 방송국에서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지불을 하고 돈을 내서 권리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트는 거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선 노래도 부르지 마시고, 예. 지금 뭐 뿔딱지가 많이 나셔가지고 막 쓰셨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번 저작권법 개편 매우 반기는데 자기 CD에서 MP3 추출하는 것만 안 막으면 돼 라고 이렇게 라헬 군이 썼군요. 제가 알기로 자기 CD에서 MP3 추출하는 거는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자, 거기까지. 자, 오늘 클래스 오브 락은 지난주에 우리 오버더빙하고 녹음 기술의 발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에다가 자기가 코러스를 넣을 수 있는, 이야, 내 목소리로 중창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열렸고, 또 밴드들 같은 경우에 드디어 반주 녹음만 한 다음에 노래만 집중해서 신경 써서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열렸고, 그 전에 옛날에는 모든 게 한 방에 가야 되는 드럼, 베이스, 기타, 노래, 백보컬 모든 게 한 방에 가야 되는 경우 중에서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에다가 그 앞에 있는 기타 연주자에다가 드럼, 베이스, 노래, 백코러스 막 이렇게 대규모로 갈 때 여기다가 마이크 장치하면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갖다 대고 그거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멀티 트래킹 녹음이 생기면서 다중 녹음에 의해서 자기 목소리를 여러 번 더빙을 한다든가 기타리스트가 자기 기타를 한음 쳐가지고 화음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또 어떤 일이냐면요. 신디사이저의 원조를 무그 신디사이저라고 얘기하는데 로버트 무그 박사가 개발한 이 신디사이저는 처음에 모노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미, 솔 동시에 짚어서 화음을 땅 짚으면 화음이 안 나온다고요. 한음만 발음할 수 있었어요. 신디사이저가. 키보드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라다라다라다라단 이런 건 칠 수 있어도 빠라밤 이런 화음을 탁 칠 수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가 그래서 이게 폴리무그 손가락으로 도레미파솔 라샵 뭐 레 이렇게 확 짚어가지고 땅 하면 동시에 음이 쭉 하고 나오는 이런 무가 나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화음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모노잖아요. 소리가 한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녹음한 거냐면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 초창기 앨범이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여러 음이 동시에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음 한음 다 따로 친 거예요. 그래서 더빙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젠 이런 가능성이 생겼어요. 연주자가 기타를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기타를 내가 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가능해졌잖아요. 근데 베이스도 되걸랑? 그럼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자기가 치고 보컬도 하고 근데 여기다가 드럼만 치면 그럼 밴드 아니에요. 자, 드럼, 베이스, 기타의 보컬의 이 밴드를 혼자 그냥 다 해버릴 수 있는 이 멀티플레이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 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들으실 노래는 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이크 올드필드인데요. 마이크 올드필드의 노래 가운데서 그 유명한 튜블라 벨였습니다. 이 앨범에 나오는 모든 소리는 마이크 올드필드 한 사람에 의해서
타악기든 뭐 건반악기든 무슨 종류의 악기든 다중 녹음으로 자기 혼자 몽땅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친다 수준은 넘어서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줄 뜯고 뭐 이렇게 한 그런 음악들이죠. 기상. 이 노래는 마이크 홀드필드 노래 일부가 아니고 기상. 지금 마이크 홀드필드의 튜블라 벨스를 보내드렸는데 좀 졸리죠? 왠지 이 나른하고 몽롱한 그게 특징인 노래를 이 시간에 틀었더니 기상.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이. 사망 신고? 누구 맘대로 기상. 방송이 30분 남았는데. 마이크 홀드필드 아주 대표적인 다중 플레이어 튜블라 벨스 들었고요. 또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원맨 밴드. 그 누구냐면 프린스예요. 프린스는 물론 뭐 프린스 앤드 레볼루션, 프린스 앤드 뉴 파워 제너레이션 이런 막강한 자기 백밴드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프린스가 기타 연주자로서 뭐 1급 관악기 연주자로서도 뭐 B급 이상은 되고, 드럼 연주자로서 A급, 뭐 베이스 기타도 잘 치고, 건반 뭐 거기다 춤도 추잖아요. 이 사람은 보컬하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스, 모든 악기의 연주, 보컬, 춤. 한 부분도 안 빠진 거 아니야. 정말 한 부분도 안 빠졌네. 그런데 프린스가 아주 어린 나이에 냈던 데뷔 앨범, 그 앨범은 원맨 밴드로 녹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이제 그 후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때 프린스의 나이가 아주 어렸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원맨 밴드로 녹음을 했던 거는 좀 굉장한 거죠. 그 프린스의 For You. 근데 이 노래 아주 짧아요. 한 1분 7초밖에 안 되고, 또 원맨 밴드의 대표적인 밴드 중에 하나로 보내드릴 밴드가 플래닛 P인데요. 이 플래닛 P는 레인보우에서 키보디스트였던 토니 캐리, 레인보우의 라이징 앨범 뭐 이런 데 보면은 키보디스트로 긴 미스터 블랙 같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죠. 이 토니 캐리가 낸 사실은 자기 솔로 프로젝트 앨범인데요. 플래닛 P. 밴드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원맨 밴드예요. 그래서 토니 캐리가 모든 악기들을 다 연주한 그런 노래가 되겠는데, 프린스의 For You 하고요, 플래닛 P의 Why Me 두 곡을 연속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실 뭐 원맨 밴드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연주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레코딩을 해가지고 들었을 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각 파트에 대해서 고른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자들은 참 귀한 데다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연주하는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박자에 대한 해석도 같고, 음에 대한 해석도 같고, 이런 사람이 다중 녹음해가지고 녹음을 할 때는 되게 재미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자, 국내에도 이 원맨 밴드 형태로 녹음된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원맨 밴드는 요새로 들어오면 누구나 다 원맨 밴드라 그러죠. 근데 밴드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거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연주하는 거를 밴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최소 3인조를 이제 락 음악이나 이쪽에서는 밴드로 치고요. 근데 이제 2인조도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만은, 이제는 3인 이상 돼야, 특히 락앤롤에서는 드럼, 베이스, 기타 이 세 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밴드라고 부르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요새는 왜 술 마시다가 밴드 아저씨 불러주세요 해가지고서 이렇게 아저씨 오시면 뒤에다가 컴퓨터 틀어놓고
기타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제 원맨 밴드냐. 원맨 밴드가 맞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각 파트의 연주들을 멀티플레이어로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김수철 씨가 그 각 파트에 대한 연주 기복이 가장 좁은, 그러니까 기타 실력이나 베이스 실력이나 드럼 실력이나 이게 다 좀 따라가주는 그런 연주자로 뭐 옛날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만은 원맨 밴드를 막상 녹음을 해본 적은 없다가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예 그냥 앨범 제목을 원맨 밴드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기타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그렇게 해서 앨범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철 씨의 노래 정신 차려인데 김수철 씨의 앨범 원맨 밴드 버전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연주들은 몽땅 김수철 씨 연주죠. 자, 뭐 다중 녹음에 의해서 각 파트들을 자신이 직접 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원맨 밴드들. 원맨 밴드 형태로 계속 음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마이크 홀드필드나 이런 사람은 그냥 주구장창 계속 자기 혼자 하는 그러니까 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스튜디오에서 계속 다중 녹음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지분 추격하는 그런 스튜디오 뮤지션 타입들이, 그런 타입들이 좀 많죠. 그렇지 않고서 이제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유명 뮤지션들이 한두 번 정도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원맨 밴드로 연주하는 게 최상의 상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드럼, 베이스, 기타, 키보드 연주자가 다 달라서 각자의 다른 해석하고 사람이 모여야 훨씬 더 우수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기 음악 커리어에서 그냥 한두 번 정도 해보는 이런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죠. 원맨 밴드라고는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원맨 오케스트라 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우 도미타 같은 전자음악가가 그런데요. 도미타는 무그 신디사이저로 그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신디사이저로 만든다든가 해서 주로 자기가 작곡을 하거나 이런 작품보다는 클래식으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걸작들을 무그 신디사이저로 전자음악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음악가라고 봐야 할지 뭐 어떤 다른 종류의 뭐라고 봐야 할지 되게 애매한 사람인데요. 처음에 무그 신디사이저라는 게 개발됐을 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주문을 했대요. 무조건 저거다. 전기로 음을 낼 수 있다니. 그래서 공항에 그게 도착했는데 수많은 구멍과 수많은 전기줄과 이런 걸로 돼 있는 거대 장치였는데 그 당시에는 뭘 어떻게 꽂아야 소리가 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서,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음악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기록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닥다리 타고 무구에 올라가가지고 전기줄 꽂아가지고 그 클래식 작품 노래도 길잖아요. 그거에 플룻 파트를 플룻 소리를 만들어서 연주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 하나 만들어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또 연주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연주가 또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사람들은 저건 정상적인 인간의 상태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저건 편집증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을 가장 잘 해석한 뛰어난 해석의 앨범으로 칠 때의 그 이사우 토미타의 전자음악 을 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피커로 노래를 들을 때는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두 개지 않습니까? 레프트 라이트. 근데 도미타는 360도 각도에서 음악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시도들을 했어요. 그래서 360도 각도로 서라운드 스피커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돌비 이런 게 없던 시대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큰 스피커 하나를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들고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석이 도시 전체를 스피커가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로얄석에는 딱 500명이 들어갑니다. 그 헬리콥터가 들고 있는 공중에 있는 스피커, 그게 머리 위 꼭대기에 있는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강물을 타고 가는 배에서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거를 와이어리스로 중계를 해서 스피커로 내보낸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미래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도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인데, 뭐 원맨 오케스트라 혹은 정신병자, 그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대단히 뛰어난 아티스트였던 것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퀀서의 시대가 열립니다. 시퀀서라 하면 음악 전용의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 컴퓨터처럼 모니터, 본체, 자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한 타자기처럼 생긴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시퀀서 음악을 한 1세대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녹음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음악, 그런 것들을 그 시퀀서가 우리나라 음악 발전을 크게 앞당겨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해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명의 이기든지 득과 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쉐어웨어로 돌아다니는 음악 만드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버추얼 신디사이저 크랙 버전 하나 다운받은 다음 자기 집에서 쭈럭쭈럭 해가지고 마이크에 대고 녹음하면 그냥 원맨 밴드가 되는 거니까, 요즘 세상에는 전 국민이 원맨 밴드다 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고요. 또 이런 진정한 의미의 원맨 밴드는 아니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희박해지면서 누구나 뮤지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과 이런 음원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감각만 뛰어나다면 얼마든지 메이저 음악과 붙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거. 말하자면 음악을 듣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음악을 생산하고 만드는 수단과 기술과 방법이 인민의 손으로 직접 넘어간 시대, 이런 것들이 21세기,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아주 폭발의 징후를 보이다가 21세기인 지금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와 장비와 권력과 이런 소재는 아주 일부 계층이 점하고 있었는데, 전 인민이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을 손에다가 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무 노래나 그냥 복사해서 그 원 저자의 동의 없이 그냥 마음대로 듣거나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그림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에브리바디 해피해질 것이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혈통상으로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야 음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음악하고 싶어 그러면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중이라는 큰 풀 안에 음악가가 없었습니다. 음악가는 따로 존재하는 집단이었어요. 바한의 아버지 바하 음악가잖아요. 바한의 삼촌 바하 음악가잖아요. 바한의 할아버지 바하 음악가잖아요. 바한의 작은 아버지 바하 음악가잖아요. 예. 뭐 베토벤도 그렇고 모차르트도 그렇고 아예 음악가 집안이 따로 있었고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무너졌고, 인간과 음악이 가장 합리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듣는 사람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이냐, 또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음악을 만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대. 이게 21세기에 정말 20세기까지는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음악을 만드는 즐거움을 일반인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간단하게는 음악을, 예를 들어 드럼은 루프 같은 거 쿵 쿠박쿵 쿵 빡쿵 남이 대충 해놓은 거 하나 심어놓고 거기다가 코드 몇 개 짚어봄으로 해서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질지언정, 말하자면 그 차이죠. 우리 어렸을 때 프라모델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기 보면은 네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똑같잖아요. 가령 뭐 우주전함지구 프라모델 사가지고서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나 네가 만든 거나 결과물 똑같잖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거기 나와서 1번 부속품 8번 뒤에 붙여라라고 돼 있고 뭐 색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차이를 둘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서 내가 배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든 거하고 남이 만든 게 이제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 차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생산 수단 같은 것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번져 나가면 나갈수록 네가 만든 음악이나 내가 만든 음악이나 아주 똑같은 그런 모양새를 하게 되면서 예술성이 떨어지는 그런 결함은 있지만 또 기다려봐야 될 문제죠. 그 가운데서 어떤 특출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그 안에서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에 있어서 대중은 단순히 듣는 사람, 청중이 아니고 대중 스스로가 창작자이고 대중 스스로가 듣는 사람이고 이런 위치가 된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뭐 얼핏 들으면 그렇겠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그렇겠네가 되기 위해서 인류가 거쳐왔던 엄청난 시간들, 역사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지는 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이적인 일이거든요. 중간짜리 이 짝퉁 원맨 밴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백이나 자미로쿠아이 같은 경우에는 원맨 밴드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 원맨 밴드는 아니거든요. 백 뮤지션들도 있고 그리고 세션맨도 동원하고 그러는데 여기서의 이제 원맨 밴드라는 거는 밴드 형태의 음악이라든가 그런 구성들을 스스로 직접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을 부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다 했다라는 그 만족감을 위해서라면 나 혼자 다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만 나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요 부분에서는 도움 받아도 괜찮겠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땐 도움을 받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원맨 밴드 했다고 해서 원맨 밴드를 했다 그 자체로 와 훌륭한 음악이다 뭐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드를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단 자미로쿠아이의 Virtual Insanity 그리고 백의 Loser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걱정 마시고요. 설마 3일 동안 감기 걸려가지고 못 나왔는데 방송 나가지고 바로 다음날 또 안 나오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다시 내일 뵙겠습니다.